안녕하세요. 프리뷰 팀장입니다. 3월 20일 NBA 리뷰와 21일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프리뷰 앤 컨텐츠 도용하고 그다음에 프리뷰 앤 TV랑 똑같이 방송을 하는 데가 많다는 전화가 상당히 자주 옵니다. 그 컨텐츠 베끼는 애들은 딱히 증거가 있어서 저희가 뭐 내용 증명도 보내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 팁을 몰래 가져가는 애들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그 팁 가져가서 그대로 방송을 하더라고요. 예, 저희도 몰랐는데 제보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내용이 참 뭐 어떡해요. 똑같을 수도 있지. 똑같다고 뭐라 그럴 순 없잖아요. 좀 너무 하더라고요. 근데 좀 그런 애들 있으면 좀 제보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진짜 제가 한 번은 진짜 날 잡고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 좀 유튜브 방송하는 친구들 중에서 잘하는 친구들도 물론 있어요. 물론 있는데 그냥 뭐 저기 뭐야 데이터만 보고 뭐 어저께 뭐 오클라호마가 몇 프로 3점 적중률이었고요. 야투율이 몇 프로였고요. 뭐 피닉스가 야투율이 몇 프로였고요. 정말 겉핥기로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저건 아닌데 왜 다른 일 하지 그냥 그런 생각 드는데 또 그런 사람들의 프리뷰를 보고 또 뭐 결과가 좋으면 열광하는 우리 또 시청자나 청취자분들도 있으니까 딱 들어보면 알지 않으시나? 예.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NBA나 MLB 같은 경우는 7시 이전 7시 이전에 뭐 방송이 올라온다? 걔네들은 무조건 다 뭐라 그래야 되나? 7시 이전에 뭐 방송이 올라온다? 걔네들은 다 짝퉁입니다. 짝퉁. 예. 일반적으로 뭐 GTD 확인하고 뭐하고 하면 저희도 지금 전 경기를 다루고 싶은데 전 경기를 못 다뤄요. 예, GTD도 있고 뭐 그다음에 시간도 없고 그래서요. 예. 근데 7시 이전에 뭐 전 경기 다 다루고 뭐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 한번 의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뭐 얘기가 잠깐 샜는데 하여튼 저희 컨텐츠나 뭐 좀 도용하는 거를 좀 본 적이 있으시는 분들은 좀 제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게 엄연히 저희들이 정말 뭐 일단 맞고 틀리건 간에 뭐 결과도 중요하지만 맞고 틀리던 간에 저희들이 그거를 얼마나 애써 가면서 컨텐츠를 하나 만드는데 그 컨텐츠를 그대로 몰래 도둑놈처럼 베껴가지고 쓰는 애들은 응징해야 됩니다. 예, 응징해야 됩니다. 자, 오클라호마와 피닉스 경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저께 방송한 경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좀 훑어보는 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클라호마 피닉스 오클라호마가 저희 분석대로 오클라호마가 승리했는데 잘해줬어요. 3쿼터까지는 좀 힘든 경기 했었는데 오클라호마가 역시 저력이 있었고 피닉스 같은 경우는 부커가 정말 진짜 부커가 혼자 다 했어요. 부커가 다 했고 쉐이 같은 경우는 오클라호마 같은 경우는 쉐이가 다 했어요. 근데 차이가 뭐냐? 오늘 경기 차이가 뭐냐?
피닉스는 부커 말고 없었고 오클라호마는 쉐이와 그 다음에 도트 그 다음에 기디가 좀 제 역할을 해줬다. 물론 피닉스에는 부커 말고도 크리스 폴이 많은 어시스트를 해주면서 부커를 도와주었는데 물론 그것도 좋지만 스코어러 역할을 해줄 사람이 당장 피닉스에는 없었고 오클라호마에는 도트와 그다음에 기디 그리고 조 제 항상 이야기하는 친구들이죠. 조가 저기 벤치 구간에서 상당히 잘 해주면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기 누구야? 저기 프론트 코트. 피닉스의 프론트 코트 누구죠?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에이튼이 없었던 게 좀 컸어요. 에이튼이 있었으면 제가 봤을 때는 피닉스가 훨씬 더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었을 텐데 란데일이 꼴랑 5득점밖에 못했어요. 그 부분도 좀 아쉬웠고 전반적으로 3점 적중률은 피닉스가 더 좋았는데 오클라호마가 승리하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브루클린과 덴버 경기. 이 경기가 좀 아쉬웠는데 브루클린이 뭐 경기 후반에 좀 나름대로 뭐라 그래야 되나요? 뭐 힘을 써 봤는데 덴버가 경기 초반부터 상당히 잘했던 경기였고 그다음에 브루클린 같은 경우는 오늘 경기 해줘야 할 선수들이 좀 못했다. 해줘야 할 선수들이 누구냐? 일단 뭐 캠 존슨, 그다음에 디니디, 특히 디니디가 너무 못했어요. 디니디의 개인 득실 마진이 마이너스 24점이었거든요. 이 부분이 좀 아쉬웠고 그다음에 덴버 같은 경우는 머레이와 포터 주니어가 살아나면서 요키치를 도왔다라는 게 가장 크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덴버는 백코트가 살아나야 됩니다. 머레이와 포터 주니어가 살아나야지만 오늘 승리할 수 있고 오늘 경기 포터 주니어가 28득점 하면서 포터 주니어가 계속 부진했는데 오늘 딱 28득점 하네요. 그래서 덴버가 승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포틀랜드와 클리퍼스 경기 클리퍼스가 무난하게 승리했습니다. 제가 어제 얘기했죠. 레너드 나올 수도 있다고. 레너드랜다. 저희 클리퍼스가 뭐 이렇게 지금 만만디로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만만디로 할 때가 아니고 지금 상당히 클리퍼스도 지금 발등에 좀 불이 떨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어제 경기에서 레너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저는 어느 정도 나올 거로서 예상을 했고 그래서 이걸 VIP 픽 1순위로 드린 거예요. 레너드랑 폴 조지가 나온다면 포틀랜드 정도는 무난하게 압도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고 혹 레너드가 안 나오더라도 최근 포틀랜드의 폼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릴라도 혼자 하는 팀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클리퍼스가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방송한 게 미러키 토론토죠. 토론토가 비록 백투백 경기지만 3쿼터까지의 경기력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미러키한테 전반적인 뎁스면에서는 밀리죠. 토론토가. 좀 밀리고 하지만 주전 구간에서의 어떤 경기력만큼은 미러키한테 밀리지 않고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프랜승했다. 하지만 경기는 패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샌안토니오와 애틀란타. 오늘 만약에 애틀란타 가신 분들이 계셨다면은 진짜 혈압으로 쓰러졌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애틀란타가 4쿼터 7분 동안 4점 넣었어요. 4점. 4쿼터 7분 동안 막판 7분 동안 4점 넣었는데 4쿼터 7분 동안 4점 넣고 어떻게 이깁니까? 그렇다고 샌안토니오가 수비가 좋은 팀도 아니고 뭐 참 할 말이 없네요. 이 경기는 애틀란타가 한때 24점까지 이기던 경기를 결국 8점 차로 패했습니다. 트레 형이 좀 부진했는데 뭐 트레 형은 그렇다 치고 트레 형 말고는 뭐 이렇다 머레이 정도가 뭐 그나마 뭐 준수하게 경기를 풀어줬지만 나머지 선수들이
생각만큼의 좋은 활약은 해주지 못했다라는 점이 좀 아쉽고, 그다음에 휴스턴과 뉴올리언스 경기도 뉴올리언스가 이 경기도 좀 간신히 이겼어요. 좀 휴스턴이 나름 충분히 비비는 경기를 했고, 휴스턴, 샌안토니오, 디트로이트가 요새 뭐 탱킹을 포기를 했는지 아니면 무슨 마음을 먹고 이렇게 열심히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휴스턴이 오늘 경기가 뭐 그냥 일방적으로 밀리는 경기가 아니고 3, 4쿼터까지 끝까지 비비는 경기를 했어요. 끝까지 비비는 경기를 했고, 더욱더 놀라운 건 포터 주니어가 40분 뛰고요.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가 38분 뛰고요. 그 다음에 젤런 그린이 39분을 뛰었습니다. 이 핵심 멤버들이거든요, 주전 구간에. 얘네들이 이렇게 길게 경기를 뛰었다라는 점이 좀 놀랍습니다. 탱킹팀 원래 이런 식으로 경기 운영 안 하거든요. 뉴올리언즈가 3점이 잘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맥컬럼과 잉그램의 어떤 좋은 활약, 그 다음에 발렌슈나스가 프런트 코트에서 어떤 중심을 잡아주면서 승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커스와 올랜도 경기, 역시 올랜도의 백투백 경기는 믿을 수가 없어요. 올랜도의 백투백 경기는 믿을 수가 없고, 레이커스 같은 경우는 다음의 경기, 레이커스 경기를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데이비스가 안 좋아요. 데이비스가 폼이 안 좋고, 그 다음에 생각만큼의 어떠한 르브론 제임스가 없을 때였던 에이스의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좀 아쉽네요. 오늘 경기 꼴랑 15점 득점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데이비스도 안 좋은데 반더빌트도 좀 안 좋고요. 그 다음에 브라운 주니어는 이제 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브라운 주니어도 안 좋고, 러셀과 비즐리의 개인 득실 맞이는 러셀이 마이너스 8점, 비즐리는 마이너스 15점. 그럼 오늘 경기 어떻게 이겼느냐? 슈레더와 오스틴 리브스 때문에 이겼습니다. 슈레더와 오스틴 리브스, 뭐 가브리엘도 잘했고요. 그러니까 벤치 구간에서 올랜도에게 압도하면서 승리했고, 오스틴 리브스가 뭐 최근 경기 보면은 뭐 장난이 아니네요. 상당히 잘하네요, 오스틴 리브스. 물론 잘하는 건 알고는 있었지만, 벤치 구간에서 뭐 상당히 핵심 자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것 이상으로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을 많이 했더니 목이 계속 잠기네요. 자, 필라델피아 시카고 경기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오늘 필라델피아 뭐 완전체로 나옵니다. 터커가 오늘 GTD인 상황인데, 뭐 터커 없어도 대체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뭐 무난하게 꾸려갈 것 같고, 시카고는 카루소가 GTD인데, 카루소가 오늘 경기가 좀 나와야 할 텐데, 글쎄요. 일단은 뭐 두 팀 뎁스 차이가 많이 나죠. 주전 구간에서 일단 백코트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든, 맥시. 하든은 또 게다가 직전 경기에 뛰지도 않았기 때문에 오늘 체력이 만땅으로 충전된 상황에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맥시 최근 폼이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엠비드와 하든의 어떠한 투맨 게임이 지금 필라델피아를 먹여 살리고 있고, 벤치 구간에도 밀튼과 멜튼이 있고, 뭐 하나 지금 빠지는 구석이 없는 필라델피아고, 시카고는 지금 2연승, 그 다음에 최근 5경기에서 세크라멘토한테만 한 번 치고 4승을 거두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시카고가 최근 좋아진 이유는, 자, 시카고의 가장 큰 약점이 뭐였냐면, 드로잔, 부시비치, 라빈 말고는 스코어러 역할을 해줄 선수가 없었다라는 점. 두 번째, 시카고의 벤치 구간이 상당히 헐거웠다는 점. 그런데 최근에 시카고의 벤치 구간에서 윌리엄스와 화이트가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 갔어? 안 썼나? 윌리엄스와 화이트의 최근 경기 스탯을 보면 윌리엄스 같은 경우
득실 마진이 플러스 12점이에요. 예, 그 다음에 10점 넣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이트도 득실 마진이 플러스 7.4입니다. 9점 넣고 있고 매우 준수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매우 준수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안 그래도 부셰비치, 라빈, 드로자는 어디 갖다 놔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주전 구간이거든요. 예. 그런데 벤치에서 저렇게 윌리엄스와 화이트가 준수한 활약을 해준다? 그렇다면 시카고의 어떤 경기력 자체가 그러니까 맥쿼터 경기력 자체가 꾸준해질 수 있고, 필라델피아가 물론 오늘 필라델피아의 홈이고 필라델피아의 백코트가 강하다고 하지만서도 저는 이 경기가 필라델피아가 뭐 마냥 시카고를 앞설 수 있는 경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승리는 필라델피아가 하겠지만 핸디캡은 시카고 사이드가 맞는 것 같습니다. 3점도 39%, 42%, 3점도 상당히 준수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 안 좋았던 벤치 구간에서의 어떠한 경쟁력도 조금씩 찾아가고 있죠. 시카고가 안 좋았을 때 벤치 구간이 마이너스 10까지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10이 그랬는데 지금 4.4밖에 안 돼요. 예. 주전 구간은 비슷하고요. 예, 주전 구간 비슷하죠. 예. 그리고 페인트 존에서의 어떤 실점도 40.8점밖에 안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오늘 엔비드가 혼자 페인트 존에서 막 활개치고 다닐 만큼의 어떤 실점은 아닐 수도 있다. 엔비드가 지금 폼이 제일 좋은 상황인데 뭐 그게 좀 걸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카고가 부셰비치가 수비에서만큼은 좀 해주지 않을까. 예, 수비에서만큼은 엔비드를 좀 제어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이 경기는 시카고도 최근 수비가 좋고요, 필라델피아도 수비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득점 상황에서 시카고 프랜슨 예상해 봅니다. 7.5면은 뭐 해줄만 합니다. 그 다음에 샬럿과 인디아나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서 패스했습니다. 예, 정말 모르겠습니다. 시뮬레이터를 돌려보지도 못했습니다. 예, 샬럿과 인디아나는 시뮬레이터도 돌려보지 못할 만큼 오늘 좀 바빴고, 예, 이 경기는 패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뉴욕과 미네소타 같은 경우 경기입니다. 미네소타가 지금 백코트 에이스 에드워즈, 프론트코트 에이스 고베어가 둘 다 GTD입니다. 그리고 둘 다 지금 경기에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겠고, 벤치 구간 프론트코트 핵심 자원인 리드도 지금 GTD인 상황. 뉴욕은 완전체입니다. 뉴욕은 완전체인데, 안 그래도 최근 경기력이 썩 좋지 않은데 고베어는 둘째치고 에드워즈가 못 나온다? 에드워즈가 만약에 못 나오면 콘이 혼자 백코트 역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를 벤치 구간에서 끌어당겼어야 되는 상황이며, 그렇게 되면 미네소타의 벤치 구간이 매우 헐거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네소타가 원래 벤치가 좀 좋은 경쟁력이 있는 팀인데, 알렉산더가 주전 구간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벤치 구간이 헐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콘니의 어떠한 최근의 폼이 들쑥날쑥하다라는 점이 좀 아쉽고, 직전 경기 미네소타가 토론토와의 경기에서 3점 적중률이 20%대, 그 다음에 최근 5경기 3점 적중률은 35%로 준수하지만 점점점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뉴욕의 최근 3점이 안 좋다라는 게 지금 변수예요. 이게 변수거든요. 예, 이게 지금 변수인데, 뉴욕이 그래도 홈 경기에서는 35%의 3점 적중률을 보여주고, 예, 홈 경기에서는요. 그리고 최근 10경기 뉴욕의 3점이 35%였다라는 점. 지금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글쎄요, 오늘은 홈 경기이니까 그나마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다음에 지금 뉴욕 같은 경우는 브론슨도 나오고, 다음에 브론슨이 나오게 되면은 벤치에서 퀴클리가 뜨게 되고, 그렇게 되면 벤치에서의 상당히 경쟁력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음에 로빈슨이 주전 구간 프론트코트 로빈슨, 그 다음에 하르텐슈타인이 벤치 구간 프론트코트, 이렇게 나눠서 뛰게 된다면 상당히
짜임새 있는 그런 경기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게다가 뉴욕의 홈 경기는 뭐 좋죠. 최근 10경기 2패.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미네소타의 원정 경기는 나쁘진 않지만 확실히 에드워즈가 빠지면서 이 직전 경기도 에드워즈 빠졌죠. 예. 시카고 경기에서 에드워즈 빠졌죠. 이때 빠지면서부터 1쿼터 8분 뛰고 나가면서부터 전반적인 경기력이 기대 이하의 경기력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미네소타 에드워즈 빠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예. 에드워드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뉴욕의 승, 마인승 언더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멤피스 댈러스 같은 경우는 자 오늘 경기 댈러스 돈치치랑 어빙이 둘 다 GTD예요. 예. 만약에 돈치치랑 어빙 둘 다 나온다? 둘 다 나온다면 저는 댈러스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둘 중 한 명만 나와서는 안 됩니다. 둘 다 나와야 합니다. 둘 다. 둘 다 나온다면 일단 뭐 타이어스 존스나 데스몬드 베인이 최근 좋은 폼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래도 돈치치와 어빙의 백코트가 훨씬 더 좋아 보이고 물론 멤피스의 또 프론트 코스의 핵심 자원인 자렌 잭슨 주니어가 오늘 경기 GTD인데 만약에 자렌 잭슨 주니어가 오늘 경기 못 나온다? 그러면 멤피스가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구간이 전혀 없어요. 댈러스는 백코트만 좋지 프론트 코트가 별로 안 좋거든요. 뭐 막시 클레버나 포엘이 있다고는 하지만 뭐 듬직한 그러한 빅맨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GTD 상황을 꼭 확인을 해봐야 된다. 돈치치 어빙 나오고 잭슨 주니어 안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댈러스입니다. 이거. 예. 자, 그 다음에 이 경기 진짜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휴스턴 골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먼저 스탯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스탯으로는 골스가 휴스턴한테 뒤지는 게 없습니다. 예. 단 하나 걱정이 되는 건 있는데 오늘 경기 만약 루니가 못 나온다면 프론트 코트에서 생군한테 조금 털릴 확률이 있어요. 골스가요. 예. 털릴 확률이 있는데 물론 자바리 스미스도 있고요. 자바리 스미스와 생군한테 골스가 털릴 확률은 있지만 그래도 백코트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예. 백코트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루니가 오늘 경기에 출장을 한다면 어느 정도 골 밑에서의 열세는 상쇄할 수 있다. 예, 상쇄할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스탯들을 살펴보면은 골스가 대부분 다 스탯이 앞섭니다. 골스가 원정에서 가장 문제시 되었던 게 뭐냐면은 3점을 많이 맞는다라는 거예요. 3점을 많이 맞는데 휴스턴의 최근 3점 감이 그렇게 썩 좋은 상황도 아니고 직전 경기도 뭐 20%인가 그랬어요. 뉴올리언즈 경기에서요. 예. 20%. 휴스턴이었나? 3점 꼴랑 6개 넣었던데. 잠시만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휴스턴이었나? 하여튼 휴스턴의 3점 슛감이 상당히 안 좋고 그 다음에 직전 뉴올리언스와의 경기에서 아니구나. 9개 넣었네요. 9개. 27%. 예. 그래서 3점을 많이 허용하는 원정에서 3점을 많이 허용하는 골스가 최소한 그 걱정은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게다가 자 휴스턴은 오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핵심 3인방이 모두 다 40분 뛰었어요. 제가 봤을 땐 정상적인 운영이라면 케빈 포터나 그다음에 젤런 그린이나 그다음에 자바리 스미스 이 셋 중에 한 명은 안 나오는 게 맞아요. 예. 그리고 골스가 지금 36승 36패 딱 5할입니다. 5할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 지면은 5할이 무너져요. 이
뭐 다른 경기도 다른 경기지만 마찬가지겠지만 이 특히 NBA에서도 일단 5할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히 커요. 뭐 A팀 뭐 A라는 팀이 있는데 이 A라는 팀의 어떤 최근 성적을 보았을 때 최근 성적을 이야기할 때 5할 승률 이상 팀이랑 경기를 했을 때 5할 승률 이하 팀이랑 경기했을 때 이렇게 나눠서 얘기할 만큼 이 5할이라는 어떤 승률이 주는 의미가 상당히 큰데 이 5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오늘 골스는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골스는 계속 원정 경기력만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골스 선수들도 지긋지긋할 겁니다. 지금 원정 11연패예요. 예, 원정 11연패. 근데요, 한 가지 함정이 있는데 이 11연패 하는 동안 팀을 하나씩 살펴보면 약한 팀이 없어요. 다 5할 승률 이상 팀입니다. 포틀랜드 빼고요. 다 5할 승률 이상 팀이에요. 레이커스도 5할이 안 되나? 레이커스 5할 될 텐데. 예, 하여튼요. 예. 다 5할 승률 이상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는 저는 충분히 골스가 휴스턴을 상대로 마행까지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커리가 그 다음에 뭐 탐슨이 풀이 아주 도끼를 품고 오늘 경기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골스가 마행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어느 때보다도 집중력이 높은 상황에서 경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골스의 승, 마행승. 그 다음에 이 경기는 골스가 이기려면은 언더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유타와 세크라멘토입니다. 유타는 오늘 마카넨이 GTD 그리고 클락슨 못 나옵니다. 섹스턴도 못 나옵니다. 자, 클락슨과 섹스턴이 못 나온다? 백코트 원투 펀치가 빠진 상황에서 오늘 유타는 벤치 구간 자원인 호튼 터커와 그 다음에 아그바지가 볼핸들러 역할을 해야 돼요. 자, 얘네들이 지금 볼핸들러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도 마음에 안 드는데 벤치 구간엔 누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반면 세크라멘토는 오늘 박스 뭐 건지하고요. 그 다음에 휴어터가 현재 지금 GTD인데 제가 직전 경기 세크라멘토와 워싱턴 경기에서 세크라멘토를 드릴까 말까 하다가 머뭇거렸던 이유가 휴어터가 빠지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워싱턴 경기에서 팍스가 부진했어요. 팍스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 특히 뭐 벤치 구간 선수들, 뭐 키건 머레이, 뭐 이런 애들이 상당히 잘했거든요. 뭐 몽크, 뭐 이런 애들이 상당히 잘했거든요. 팍스가 부진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휴어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 휴어터랑 팍스랑 짝꿍인데, 근데 직전 경기 보니까 다른 벤치 구간 선수들도 상당히 잘 해주고 있다라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래서 이 백코트에서만큼은 유타를 압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타가 보스턴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그때 프리뷰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스턴의 골밑이 헐겁다. 유타의 마카넨, 올리닉, 캐슬러 얘네들이 보스턴의 골밑을 충분히 괴롭힐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상성상 그게 안 돼요. 왜? 사보니스가 있잖아요. 예. 사보니스가 있는 골밑은 유타가 범접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 지금 세크라멘토는 뭐 모든 선수들이 폼이 다 좋아요. 모든 선수들의. 그리고 직전 경기 세크라멘토가 3점 적중률이 60%였습니다. 60%였고 그 다음에 최근 5경기 3점 적중률은 43%, 그 다음에 최근 3점도 많이 허용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크라멘토 최근 5경기 보면은 지금 미첼 잘하고 있고요. 백코트 자원입니다. 그 다음에
라이스가 오늘 GTD인데 오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고, 휴어터가 지금 뭐 GTD고, 그 다음에 몽크는 제가 말씀드렸죠. 몽크 정말 잘합니다. 예, 몽크 정말 잘하고, 뭐 지금 백코트의 벤치 구간마저 이렇게 잘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뭐 누가 나와도 지금 제 몫을 해주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타는 백코트가 없는 상황, 백코트가 없는 상황에서 후튼 터커와 아그바지 믿고 유타의 프랜승이라도 가볼까라는 생각은 저는 추워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현재 지금 이 6.5가 아니라 5.5인 것 같은데 이거 잘못한 것 같은데. 예. 실버 라인도 6.5로 되어 있는 거 아니야?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뭐 마카넨이 오늘 경기에 출장을 하더라도 저는 세크라멘토가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득점 상황에서 세크라멘토의 승리, 그 다음에 마인승 예상을 해봅니다. 네이버에서 프리뷰행 검색해 주셔서 회원 가입만 해주시면 이 투데이에는 빨간 딱지 모두 요거도 모두 다 열람 가능하십니다. 예, 모두 다 열람 가능하시고, 저희가 VIP 픽을 뽑는 것도 다 이 안에서 뽑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기에 접근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특히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 VIP, 골드, 실버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다 까먹었습니다. 어제 이거 화면, 제가 이 조작 미숙으로 이 화면이 안 넘어가가지고 좀 불편하셨는데, 예, 오늘은 제대로 고쳐놨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경기, 국내 경기가 있나? 잠시만요. 내일, 국내 경기 2경기 있군요. 예. 내일은 방송을 하겠습니다. 예. 내일은 2경기지만 방송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경기에 뵙겠습니다. 프리벤 팀장이었습니다.